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마무리 준비 전략 국어 영역 강의를 맡은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국어가 좀 어렵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무리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한 달 안에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확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긴 해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무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적은 과연 얼마나 바뀔까? 우리가 이제 육모, 지금 가져온 자료는 육모, 구모인데요. 육모, 구모에 비해서 얼마나 바뀔 것인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적 얼마나 바뀔까요? 자, 지금 학생들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 얼마나 올랐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선배들은 6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자, 이 통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보실까요? 자, 이거는 지금 대기업에 파견 나와 계신 경신고등학교 김창무 선생님께서 2018년도에 만드신 자료입니다. 자, 보면은 왼쪽 6월 모의고사 1등부터 9등급까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수능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도 1등급 받을 퍼센트가 62%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많이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4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등급, 3등급, 심지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6등급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4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도 확률은 되게 희박하긴 하지만 1등급으로 올라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게 놀랍죠. 그만큼 6월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일단 육모는 범위도 달라요. 수능하고. 두 번째, 수능에서 갖는 긴장감도 다르죠. 육모에서 긴장감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서 느끼는 공포감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청심환을 먹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도 하죠, 그냥. 그래서 성적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9월 모의고사는 어떨까요? 자,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대수능이 변하는 경우는 1등급은 50% 정도로 6월에서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9월에서 수능을 가는 것의 변화가 더 컸어요.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9월 모의고사가 일단 전범위에 들어가요. 그거는 수능하고 동일한데 9월 모의고사 언제 보느냐? 보통 여름방학 지나고 딱 개학하자마자 보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하필 수능 원서 접수, 수시 원서 접수와 수능 원서 접수까지 다 몰려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원서 접수 딱 끝났죠. 그러면 학생들 분위기가 어떠냐? 아, 원서 접수가 끝난 게 아니라 합격증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푹 자거나 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6등급까지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7등급까지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반면에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두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지난 상황이죠. 아직 40일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자, 이거는 좀 옛날 얘기긴 하죠. 전수 자료는 없어가지고 특정 고등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고등학생이에요. 물론 저희 학교겠죠, 이게. 딴 학교 걸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학교는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서 화법과 작문 고등학생들이 1등급은 없었어요. 2등급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3등급이었던 학생이 수능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사례들도 있어요. 반면에 4등급, 5등급, 6등급 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죠. 자, 그건 뭐냐면은 3등급이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리는 등급대 혹은 4등급도 안 흔들리는 등급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많이 흔들려요. 여기가 조금 내가 잘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낯선데 그럼 확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등급대입니다. 자, 언매는 어떨까요? 화작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가 있죠. 자, 언매는 어떨까요? 자, 요거는 등급 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답 탑 10인데요. 자, 뭐냐면요. 자, 제일 왼쪽에 제 첫 번째 보이는 게 2022학년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오답률 탑 10에 독서가 8문제, 언매인 경우 화작이 7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화작인 경우 문학이 하나 들어가고 선택과목에서는 똑같이 2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올해 육모에서는 어땠냐? 언매에서는 독서가 9문제, 화작도 9문제, 문학이 각각 1문제씩.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특히 독서가 좀 어려진 상황이죠. 9월 모의고사는 어땠냐? 7,
둘, 하나로 엄매와 화자에 모두 동일했었는데요. 이거는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수능부터 지금 구모까지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독서를 기본적으로 변별하는 과목으로 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는 실제로 변별이 될 만큼 오답이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도예요. 작년도.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때는 어땠냐? 그때도 엄매와 화작 모두 다 독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모에서 의외로 독서가 좀 쉽고 문학이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었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자,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변별이 있는 과목은 독서입니다. 따라서 독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독서가 어떻게 출제될지, 어떤 제재가 출제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문학은 그래도 범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익숙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조금 준비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급 컷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비 전략을 위해서 등급 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출발하자. 그래서 목표를, 자, 나는 지금 한 5등급이긴 하지만 1등급을 갈 거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올라올 확률은 봐서 알겠습니다. 거의 0. 몇 %에 불과해요. 1% 채 안 되죠. 여기에 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5등급이라면은 4등급이나 3등급, 3등급이라면 한 등급만 더, 2등급만 받자. 이런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단처럼 세워야지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헤빗이라고 써 있잖아요.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40일 남았어요. 40일이라면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사람들 열심히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살 뺄 수 있습니다. 한 2, 3kg는 뺄 수 있어요. 제가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반 애들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빼기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인가 혹은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고민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막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쉬운 문제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은 전략일까요? 자, 등급 컷이 여기 나왔네요. 등급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 수능,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가지고 왔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건 뺀다 하더라도, 자, 화법과 장면은 85, 88, 92.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수능이 좀 어려웠었죠. 자, 엄매는 어떨까요? 엄매는 84, 84, 87.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자, 아까 오답률하고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저 점수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틀린 것은 독서겠죠. 그러니까 독서 지문 하나를 통으로 빼도 사실은 저 1등급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겠죠. 자, 만약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을 한 2개 정도를 딱 드러내고 풀어도 뭐 한 10문제, 그러면 한 22점 정도거든요. 그럼 그게 78점 수준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서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다면은 2문제 빼고 남는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고 실수하지 않을 문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막 잡고 푸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우시는 게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다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막 공부는 합니다만 실제로 선지에서는 개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어는 특별한 개념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될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3번에 보면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 작품 봐야 되는 건데, 이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틀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이건 독서에서 따가지고 왔는데요. 자, 독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예술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화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시하고 설명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주적으로 유형화한다거나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다거나 모색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제 지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놓치면 안 돼요. 지문이 어려워서 틀린 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린다는 것은 좀 아쉽죠.
자, 이것은 화작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화작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시에서 가져왔네요.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반복이 뭔지 4번이에요. 반복이 뭔지 변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반복도 찾고 변주도 찾아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음성상 제어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상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판단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 안에 등장하는 기본 개념들을 꼭 다시 한번 다져보셔야 합니다. 이거 다지지 않고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집만 열심히 공부했다가는 실제로 여기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문제를 똑같은 말을 살짝 꼬아서 내요. 예를 들어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대사,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채야지만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역별로 기본 방향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자, 독서는 어렵죠. 그런데 하지만 한 번에 읽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재에 따른 접근 전략을 좀 수립해보아야 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반면에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쪽의 의견과 반대쪽 의견들을 잘 찾아보아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읽고 문제 푸는 연습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걸 못하면은 고득점으로 가긴 좀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1등급이나 2등급 쪽에 있는 학생들은 저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3, 4, 5등급 조금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런 연습보다는 한 번 읽을 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고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문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볼까요? 문항은 방금도 봤습니다만 현지에서 사용된 표현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이상하게 되죠. 자, 그리고 EBS 작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제를 할 때 EBS 작품 하나, 그 다음에 낯선 작품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EBS 작품 하나를 본다는 것은 적어도 작품 해석에 들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EBS에서 주어진 작품은 꼭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대표 작품들 같은 건 꼭 봐놓으시고 그 좀 특이하게 나온 작품들도 꼭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작은 유형별 질문 읽기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형별은 어떤 게 있느냐? 토론이 있을 수 있죠. 토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읽기 전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지문을 좀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쭉 봤으면은 잘라가지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한 번씩 쭉 보면은 아, 유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구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본 구성이 뭐냐면은 일단 출제하는 게 뻔해요. 왜냐하면 화작에서는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말하기 방식을 물어본다거나 어떤 말하기 전략을 쓰고 있다거나 어떤 작문 전략을 활용하고 있느냐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을 잘 보시면은 그래도 문제에 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문법입니다. 이게 언어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언어와 매체 쪽은 크게 막 어려운 느낌은 잘 없어요. 근데 문법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죠. 문법을 언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문법은요, 기본 개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해서 조금씩 새로운 개념들이 섞어 놓았을 뿐이지 사실 중학교 문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장단컨대 영문법에 들이는 시간에 한 10분의 1만 들이면은 국어 문법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더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활용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문법은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동음 이어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것이 활용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법은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은 지문을 읽을 필요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바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은가? 자,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만 열심히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습법 막 새로운 학습 뭔지 찾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을까요? 올드한 게 좋을까요? 새로운 게 좋을까요? 자,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위험보다는 훨씬 더 커요. 강의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들었던 강의, 교재도 기존에 했던 교재 중에서 틀렸던 거, 학습법도 뭐 제가 하는 학습법이 뭐가 좋더라? 제가 하는 게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나만의 방식, 이걸 잘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자기 호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남의 것 따라갔다가는 따라가다가 이게 안 맞는 거 같네 또 다른 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올드한 것이긴 하지만 기존의 나의 것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반복학습입니다. 자, 8시 40분 써놨어요. 자, 8시 40분 뭐냐면은 아시죠? 이게 수능 국어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지금 몇 시에 일어날까요? 8시에 일어나면 8시 40분에 딱 앉아서 못 풀죠, 사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은 집과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보다 집과 수능 시험장이 훨씬 더 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평소 학교 가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고3이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시간도 맞춰서 8시 40분에 시간 맞춰가지고 한 80분 정도는 딱 정신 차려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분 타이머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 권하는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10분 아껴야 돼요. 10분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국어가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한 1분 20초 정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 뭐 더 쓰는 문제가 있고 덜 쓰는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0분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독서지문 하나를 한 4문제 정도 붙어 있는 독서지문 하나를 10분이면은 한 6분에서 7분 동안 풀고 한 1분 정도 채점하고 나머지 오답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인데 그것만 잘 아껴도 지문을 한 5-6개씩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좋은 시간입니다. 뭐 남은 시간은 뭐 수학, 영어 이렇게 필요한 과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국어는 저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30일이죠. 이거를 반복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30일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쌓이면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죠. 자, 그렇죠. 이거예요. 저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자폐인 변호사와 아버지와의 대화인데요. 이 자폐인 경우에는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대화의 방법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뻔하죠. 그렇죠? 살 빼려 운동해야죠. 저도 운동해야 될 거고 학생들도 성적 올리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건데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걸 봤으면은 빨리 접고 여러분들의 원래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당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시험장에 가야 되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중요하죠.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아침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을 믿는 거죠. 난 특별하고 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수능 시험장 가면 엄청 많이 떨릴 겁니다. 긴장 많이 할 거고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친구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긴장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풀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에 임한다면은 지금 육모, 구모에서 여러분이 받은 점수보다 조금 아주 높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